용신의 종류를 보면은 뭐 억부 용신도 있고 격국을 찾아서 용신 상신을 잡는 방법이 있고 통관 용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억부 용신, 그래서 억부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억부라는 것은 억누르고 도와준다. 억부, 누를 억자, 도울 부자를 써요. 그래서 강한 것은 극제하고 제어하고 억누른다. 그리고 약한 것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하다. 내가 신약한 것은 도와줘야 되겠죠? 도울 부자를 써요. 그래서 생해주거나 나와 같은 동료 같은 그런 이제 비견겁제에 해당하죠. 비견겁제 이런 것이 이제 방조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억부가 사주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신강 신약을 잡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단하게 신강 오늘 배워볼 건데 신강과 신약을 기본적으로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기본적인 것을 한번 배워볼 건데 억부론이라는 것은 누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 적천수가 있어요. 적천수는 누가 지었냐? 유백온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중국의 3대 책사가 있어요. 중국의 3대 책사는 유백온, 이제 적천수를 이제 발행한 분이죠. 유백온. 그 다음에 이제 장량이 있어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신강, 신약이라는 것을 구분할 때는 내가 일가는 나에 해당이 되죠. 모든 이 사주팔자, 사주명조라는 것이 나의 신강, 신약, 나의 운명을 알기 위해서 사주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왕상휴수사라는 게 있어요. 왕상휴수사가 무엇이냐? 왕상휴수사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신강, 신약을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라는 것은 월지가, 월지는 계절을 뜻하죠. 조우를 뜻하고, 왕이라는 것은 나의 일간, 동료와 같은 것, 비견겁제죠. 그래서 월지가 비견겁제가 있으면은 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상이라는 것은 비견겁제가 아니라 인성이에요. 편인정인이 나를 생해줄 수 있는 기운. 그래서 이거를 상하다. 그 다음에 이제 휴라는 것은 쉴 휴자를 쓰긴 하는데 이것은 나의 힘을 그냥 설기해주고 제한적으로 빼준다. 그래서 식신상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 월지에 있을 때 휴하다. 그 다음에 이제 수라는 거는 이제 가둘 수자예요. 그래서 나를 가둔다. 그래서 여기 월지에 재성이 있다. 재성에는 정재와 편재가 있죠. 정편재가 위치하고 있을 때 수에 해당이 된다. 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사는 죽을 사자예요. 나를 죽이는 놈은 누가 있어? 관성이 있죠. 관이 나를 극제하고 제어하고 못살게 군단 말이야. 그래서 죽을 사자를 써요. 그래서 월지가 편관이나 정관이 자리하고 있으면은 이제 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왕상휴수사, 월지 월령을 기준으로 해서 잡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왕상휴수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왕상휴수사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이걸 써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도대체 왕상휴수사는 뭐야? 여러분들이 알고는 넘어가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강, 신약을 잡는데
이 점수를 환산해서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사주를 이제 가르치는 이제 선생님들 보면은 점수 계산법이 조금씩은 다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점수를 몇 점? 쉽게 우리 여러분들이 100점.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면은 거의 다 100점 만점이지 뭐 120점 만점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100점을 이제 100분율로 나누어서 이제 환산을 하는데, 이 사주 팔자 각 궁이별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제가 항상 그랬죠. 아니, 내가 가장 중요하죠. 이건 내 사주 팔자인데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 그런데 나라는 주체는 누구나 다 있죠. 이 사주 팔자를 볼 때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누구나 다 해당이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점수로 환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8가지 오행 궁이별 중에서 가장 이제 기운이 세고 중요한 것, 월지는 내가 여러분 어떤 자리예요? 이거는 직업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를 볼 때 연, 월, 일, 시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연주는 초년기, 유년기를 뜻하죠. 그래서 부모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월주는 뭐예요? 월주는 이제 청년기부터 중년기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 이제 나에 해당하죠? 일주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년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주는 노년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근묘, 화, 실, 뭐 원형, 이정,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방법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하는데, 왜 월주가 가장 중요할까? 월주는 무엇을 관장해요? 이것은 조를 관장해요. 내가 오행이라는 게 있죠. 내가 뜨거운 것도 있고 추운 것도 있고 마르고 마를 조자를 써서 가을에는 또 건조하고 선선하고, 그쵸? 그런 거를 따지는 것이 월이에요. 예를 들어서 추운 년 없잖아요. 뭐 추운 일 하나하나 따지면은 뭐 추운 날도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기운이라는 게 뭐 여름에 춥고 뭐 여름에 좀 더 덥고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월이 이제 조를 관장하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이 왕성한 시기에 월주는, 그리고 또한 직업의 자리죠. 가장 중요하다. 모든 직업이라든가 직업적 특성은 월지에서 모든 것이 다 기본적으로 생기고 일어나는 자리다. 그래서 월지가 가장 힘이 세요. 그래서 월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점에 해당하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내 사주 팔자 중에서 30점이면 거의 3분의 1이죠, 기운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곳이 이제 일지. 그래서 일지는 이제 20점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지,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곳이죠. 시지는 이제 15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으로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시간은 10점. 그 다음에 월간도 10점. 왜? 나의 좌우죠. 좌우. 뭐 오른쪽이 더 힘이 세고 왼쪽이 힘이 세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좌우가 10점으로 환산을 한다. 그 다음에 연지죠. 연지는 뭐예요? 천간보다 지지의 힘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약 3배에서 4배 정도 힘이 세다. 땅에 발을 내리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의 기운. 그 다음에 이제 천간은 뭐예요? 하늘의 기운이라겠죠. 그래서 하늘의 기운, 천간이 지지보다 약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연간으로 가면 이제 5점이에요. 지지보다는 천간의 힘이 다 기본적으로 약하죠.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환산을 하면은 총 100점이 돼요. 100점. 점수로 환산할 때 100점인데 신강은 도대체 몇 점 이상이 돼야 신강이냐? 40점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대략 신강으로 분류해요. 이렇게 신강으로 분류하는데 이씨 그러면 45점 뭐 35점 되면은 그럼 신이 악한가요? 이거는 기본적인 환산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 40점 이상 정도 됐을 때 이거는 대략 신강한 사주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점수로 환산한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자, 일간은 나라고 했죠. 그래서 맨 먼저 항상 이 힘이 가장 세고 중요한 곳부터 따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월지를 뭐라고 했어요? 월지는 월령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월령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월지에 인성이나 비겁은 나의 동료와 같죠? 방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은 뭐예요? 나에게 힘을 불어넣는 그런 이제 식성이죠. 그래서 생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겁과 인성이 많으면은 그것은 이제 강으로 분류되죠. 그 다음에 식재관이 많으면은 신약으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맨 먼저 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월지가 인성이나 비겁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거 같으면 내가 월령이라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등령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가 이제 식재관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은 실령이라고 해요. 힘이 빠진다. 이건 득했다고 등령은 실은 이제 손해본다. 이제 힘이 빠졌다 그래서 실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지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일지가 인성이나 비겁이 자리하고 있으면은 뭐 득지했다. 이게 일지죠. 그래서 득지했다고 하고, 식재관이 있으면은 실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주도 똑같아요. 뭐 시주도 뭐 여기는 뭐 시잖아요. 득시, 뭐 실시,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득세와 실세가 있어요. 득세와 실세. 득세는 무엇이냐? 이제 똑같죠? 득했다. 이게 손해봤다. 힘이 빠졌다. 그렇게 따지면은 득세라는 것은 나의 힘이 되는 생조나 방조, 비견겁제나 이게 인성이죠. 편인정인이 사주 원국에 나를 빼야 돼요. 나를 항상 빠지는 거예요. 나를 빼고 약 3개 이상이 존재하면은, 인성과 비겁이라는 오행이 3개 이상 존재하면은 기본적으로 득세했다. 그 다음에 이제 3개 미만, 뭐 2개다, 1개다 이러면은 실세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세력이죠. 세라는 거는 세력이 많냐 없냐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따지면 된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제가 신강 신약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힘들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하고 그러면은 등령 뭐 신령 뭐 등령했으면은 신 강하냐? 그렇지는 않죠. 월지가 이제 3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점수로 뭐 환산을 하든지 뭐 다 좋은데 제가 이제 점수로 볼 때는 40점 이상일 때 뭐라고 했어요? 신강이라겠죠? 신강하다 대략. 그런데 이게 허구가 보일 수 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30점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시지는 아까 제가 몇 점에
10점이라고 했죠. 그러면 40점이야. 이거는 이제 나에 해당이 되죠. 40점인데, 아유, 그러면은 신강하네? 그러면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비견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뭐예요? 인성이, 있어요. 인성은 나를 생조하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이제, 신강으로 분류되고, 비견은 나와 같은 동료죠. 방조하는 힘이잖아요. 그런데 잘 봐야 될 게, 비견을 극제하는 이 관성이, 예를 들어서 시지에 있어요. 관성은 비견을 극제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인성이 있는데, 인성은 전체 기운에서 나의 일간을 도와주는 그런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인성을 제하는 재성이 연지에서 재극인을 하고 있고, 또한 월간에 재성이 있어. 여기서 재극인으로 눌러줘. 그 다음에 나의 옆에서 나의 일간을 일간이 재성을 극제하면서 일간의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이런 게 구조가 됐을 때는 이것을 신강으로 보지를 못한다. 신강이라는 것은 비겁인성이 이렇게 이제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 힘을 얻고 힘이 발현이 돼야 되는데, 그 힘이 옆이나 위, 그 다음에 밑에서 이렇게 눌러주고 극제하고,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충을 해주고 이래도 이거는 이제 힘을 발휘를 못 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거는 신강으로 분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한 이제 점수 환산법이라든가,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뭐 등령, 득지, 뭐 이제 득세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신강 신약을 100% 구분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신강 신약을 구분을 제대로 못하면은 제대로 된 용신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용신을 찾고 희신을 찾고, 운에서 어떤 것이 와야 좋고 나쁘고 그 구분이 되는데, 신강 신약을 헷갈리고 잘 못 잡으면은 이 용신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에 배워야 될 게 가장 이제 힘든 것이 있어요. 신강 신약을 잡는 이제 용신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는데, 예를 들어서 용신법, 격국은 쉬워요. 격용신을 잡는 것은 가장 쉽다. 그 다음에 이제 조우용신도 어렵지는 않은데, 이 용신법, 억부론에 해당하는 이 용신법, 이것을 잡는 것이 엄청 힘들어요. 이거는 완전 퍼즐 맞추기 게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배워야 되는 게 이 용신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제가 아까 원령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신 분들도 있고 여기 못 배우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 월지를 다른 말로 이제 월령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장간이 있죠. 여기 초기, 중기, 본기, 정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지장간이라는 이 땅 속에 세계 오행으로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세계 오행이고, 왕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로 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생지야, 아니 생지야 그러면은 7, 16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7일 동안 힘을 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기의 오행이 다시 7일 동안 그 기운이 이제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는 16일 동안 지배를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이 날짜가 총 이제 30일이죠. 한 달이 30일인데 이거를 사령일이라고 해요. 이 며칠일, 7일, 16일 이런 것을 이제 사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격국을 잡는 이제 방법이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잡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월지가 기본적으로 월지를 격이다
하는 실제로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이 얘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제 내가 무슨 격이냐, 격국을 잡는 것은 나의 직업적 특성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월지가 예를 들어서 뭐 식신격이나 상관격이나 뭐 정제격이나 많겠죠. 식신, 상관, 정제, 편제, 평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월지가 힘이 강하다 해서 그거를 무조건 뭐 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격은 세력이다. 나의 일간에게 가장 영향력이 미치는 것, 힘이 센 것을 우리가 볼 때 이제 격국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격국을 잡는 기본 조건이 월지의 지장간이 천간에 이렇게 떠 있다. 똑같은 오행이 떠 있다. 해당하는 오행. 그러면은 여기에 천간에 그대로 떠 있으면은 그것을 격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 천간에 떴어요. 중기에 있는 것이 월간에 떴다. 그러면 이런 것을 또 당령이라고 해요. 당령. 제가 이제 사령은 배웠죠. 이거를 이제 날짜의 힘을 표시한 것은 이제 사령이라고 하고 천간에 이제 투간이 돼 있다고 했죠. 투간. 지장간에 있는 것이 천간으로 떠 있다. 그래서 이거 투간이라고 하는데 이 투간이 돼 있는 것을 이제 당령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하늘에서 명을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격국을 잡을 때 이제 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 잠깐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 천간에 있는 오행이 만약에 이제 이게 뭐 신금이라고 쳐요. 신금이 이건 금이잖아요. 금이나 금을 생주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토생금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이라는 것이 월지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천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 지지에 이렇게 힘을 얻고 있잖아요. 그것을 뿌리 근자를 써서 통근이라고 해요. 통근. 뿌리 근자를 쓴다. 뿌리 근자를 써서 통근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간에 금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월지에 뭐 여기가 금이 있다. 이건 통근이 아니에요. 통근의 힘을 가장 이제 강하게 받는 것은 천간이 있을 때 바로 밑에 지지에 같은 천간 지지 간지가 돼 있을 때 지지에 같은 금이나 토가 있을 때 이거는 강하게 통근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옆에 있다. 시간에 금인데 여기에 금이 있고 토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통근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극제나 충 이런 것이 이제 극제죠. 극을 하려면은 이 대각선으로 극을 하지를 못해요. 이거는 전체 기운으로만 통용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충을 하는데 뭐 여기서 이렇게 충하는 건 없잖아요. 천간은 천간끼리 합충이 되고 지지는 지지끼리 합충형 파해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한 내가 일간인데 요 시간과 월간이 같이 예를 들어 충을 한다. 이거는 충이 안 돼요. 이렇게 널뛰기로 건너뛰어서는 같이 항상 붙어 있어야 합두되고 충두된다. 극관계도 마찬가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극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관계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강과 신약을 잡는 것을 여러분들이 쉬운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쉽지 않다, 절대로. 근데 이제 또 하나, 내가 아까 이제 점수 환산에서 40점 이상이면은 신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딱 신강이야, 딱 40점이야. 그러고서 어디서 뭐 특별한 것도 없어. 그런데 요 신강이라는 여기에 이제 하나 오행을 옆에서 연간해서 딱 극제하고 충을 하고 있다.
그럼 요놈이 깨질 거 아니에요? 충을 하면서. 충은 뭐라고 했어요? 상충이잖아요. 충은 충돌하고 파괴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요놈이 힘을 못 쓰겠죠. 그러면 40점이 안 되잖아. 그럼 여기는 점수가 몇 점이에요? 아까 제가 이제 월간은 10점이라고 했죠. 10점이 이제 뒤지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을 그러면은 그냥 신약으로만 평생 사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주팔자 이 용신 잡고 운을 잡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 이 충을하기 하고 있을 때는 이건 신약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충을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합충으로 이놈을 합거하거나 요 충을 하고 있는 놈을 다시 이제 이놈을 충으로 딱 때려버리면은 이 충이 딱 깨져요. 붙어 있는 것을 가서 딱 때리면은 여러분 그 붙는 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다시 이제 계산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때는 신약이 아니고 다시 신강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운의 해석이, 나는 기본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신강한 사주다. 신강이니까 무조건 힘을 빼는 식재관이 운에서 와야 그것이 좋고 용신이다, 뭐 길신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오류가 생긴다. 충이 됐을 때는 신약을 기본으로 따지지만 요 충을 하거나 극제하고 있는 놈이 충하고 있는 놈을 다시 합거하거나 이놈을 다른 충으로 다시 때려버리면은 이게 풀려요. 기반이 돼 있거나 동화가 돼 있는 것을 이 다시 이제 충을 때려서 풀어버리면은 그때는 다시 신강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에서 어디 운에서 이것이 풀리냐를 잘 봐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운이라는 것은 크게 대운과 세운으로 나누죠. 또 월운도 있고 일운도 있는데, 월운과 일운은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크게 이제 대운과 세운으로 나누는데, 뭐 어떤 분은 뭐 대운이 이거 70%고 이거는 뭐 세운은 20%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학파마다 전부 다 해석이 천차만별이에요. 이 대운과 세운은 막상막하라고 보면 돼요. 여기 어디가 더 중요하고 어디가 더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대운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묘진, 목국, 그 다음에 사오미, 이게 화국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 전체적으로 큰 기운으로 보면 돼요. 야, 내 대운이 이제 사오미로 가고 있어. 그러면은 나의 기운이, 화기운이 잔뜩 발현이 되고 나에게 화기운을 주고 있을 때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변화, 환경 변화가 오는 것은 세운에서 다 결정을 줘요. 그래서 세운을 1년이잖아요. 1년. 연운이라고도 하고 세운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군주라고도 표현을 한다. 그래서 군주는 뭐예요? 임금이에요. 1년을 통치하는, 내 운을, 내 기운을 통치하는 운이다. 대운은 통치하는 운이 아니에요. 큰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운을 잡을 때는 대운과 세운의 조합을 잘 봐야 돼요. 대운의 천간과 세운의 천간, 대운의 지지와 세운의 지지를 잘 조합을 해서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야 된다. 내가 어떻게 했어요?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라고 했죠. 이게 헷갈리게 막 하는 사람도 있는데, 천간과 지지 구분 없이 그냥 아이고 화오니까 뭐 이거는 따뜻하고 좋네,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잡으면은 이 완전 이제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신을 이제 잡아갈 차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용신의 꽃은 뭐냐? 억부용신이에요. 우주의 기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주에서 오행이 이제 목화토금수잖아요. 기운은 목이 더 강하고 뭐 화가 덜 강하고 이러지가 않아요. 다 조화롭게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기운이 흐르고 있다. 그렇게 이제 기운이 흐르는 것인데,
이것을 뭐 어떤 것이 뭐 더 이 오행 중에서 어떤 것이 약하고 강한 것이 없어요. 일정하게 항상 기운은 돌고 있는 것 보세요. 일정하게 기운을 돌고 있는데 나는 그 기운에 어느 이제 오행 중에서 목이 강한 사람도 있고 수가 강한 사람도 있고 뭐 다 다르죠. 근데 그 기운이 그대로 돌고 있는데 이제 뭐 우주에는 기운이라는 것이 목 기운도 있고 뭐 화 기운, 토 기운, 뭐 금 기운, 수 기운 5개 기운이 이제 계속 돌고 있죠. 운에서 대운에서 화기운이 온다. 그러면 이제 화기운이 와 강하게 뜨겁게 온단 말이에요. 나한테. 근데 내가 화기운이 많어. 그러면은 그거는 뭐 없는 게 난데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나도 뜨거워 뒤지겠는데 여기에 화기운이 오면은 다 물은 이제 바싹 말라버리고 나무가 별로 없으면은 나무는 뭐예요? 불이 강하면 나무 다 타버리잖아요. 그런 때는 이제 화다 목분이라고 하고 또 물이 약해 내 사주에. 근데 화기운이 강하게 와. 그러면 뭐예요? 화다 수축이에요. 화다 수열이라고도 하죠. 불이 강하면은 물은 팔팔 끓잖아요. 그럼 그 물을 어떻게 써요? 뜨거워서 세수하다가 죽어. 돼서 화상 입는다고. 근데 이제 또 작은 이제 적은 양의 물이다. 그러면은 그 물은 증발해서 또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많아 내 사주에. 근데 여기에 토가 하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때는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 화다 토 회예요. 이 불바다가 되는 땅에서는 땅다운 땅이 아니잖아요. 흙이 까맣게 그을린 땅, 그런 땅은 쓸모가 없는 땅이 돼버리죠. 또 그렇게도 해석이 되고, 또 이제 금이 내가 불바다야. 금이 약해. 금이 내 사주에서. 그런데 뜨거운 대운에서 대운과 세운에서 불이 와 화국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금은 어떻게 해요? 화다금융이다. 이 금이 용광로 속에서 버텨요. 이거 다 녹아버려요. 녹아내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의 금다운 금 기질을 보일 수가 없죠.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신강 신약을 잘 다룰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공부 뭐 꽤 하신 분도 있고 하지만 뭐 육친론이 더 잘 맞는다, 뭐 신살론이 더 잘 맞는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물상이 좋아, 물상이 잘 맞더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명리학은 그걸 다 포함해서 다 써먹는 거예요. 물상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놀고 써먹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육친론, 십성이죠. 십성도 당연히 다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물상론이라는 것도 강약의 기본 원리에서 물상을 만들어내야지, 그냥 여기 금이 있어요. 그럼 바위가 잔뜩 하고, 여기에 뭐 나는 을목이다. 그러면은 바위에 피어나는 잡초 같은, 들풀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했듯이 강약 조절의 원칙을 삼아서 물상을 자꾸 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강 신약 같은 경우에는 이 해석, 이거에 대한 설명만 해도 1시간 해도 부족하다. 그런데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억부법은 이제 배울 게 최고 많은데 계속 제가 반복하고 또 사주풀이도 하고 하면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신강 신약을 구분하는 법, 기본적인 것을 이번 시간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